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유가 팰리스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진짜 미친 흐름, 아주 미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캐릭이 처음에 선임됐을 때 맨유를 바꿀 수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로 잘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한 번 흐름을 타다 보니까 정말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선발 라인업에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동안 은베모를 톱으로 사용하거나 쿠냐를 톱으로 사용하면서 아마드를 선발 라인업에 포함시켰었는데 오늘 경기는 여태까지 폼이 엄청나게 좋았던 세슈코를 선발 라인업으로 투입을 시켰고요. 그러면서 은베모가 오른쪽 윙어 자리에 뛰게 되었습니다. 사실 맨유가 팰리스 상대로 최근 전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4경기 연속 팰리스 상대 무승이었거든요. 2무 2패라서. 그래서 이번 경기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맨유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이런 전적, 양상, 흐름 이런 것들을 좀 깨야 되지 않나 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고 오늘 드디어 그걸 깰 수 있었습니다. 과연 경기는 어땠는지 제 생각과 더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 위닝 멘탈리티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역전승 같은 거 할 때 인터뷰 해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은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경기를 봤을 때 딱 그랬습니다. 맨유가 거의 시작하자마자 4분 정도인가? 그때 이제 라크루아한테 실점하고 나서 뭔가 실점을 했지만 선수들의 어떤 뛰는 모양새나 이 올드 트래포드의 분위기 자체가 왠지 모르게 지진 않겠다. 승리까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맨유의 흐름 때문이겠죠.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폼이 좋은 팀 얘기하자면 저는 단연코 맨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티도 잘하고 있고 아스날도 어려운 일정 잘 보내고 있긴 하지만 딱 한 팀만 뽑으라면 저는 맨유가 될 것 같아요. 캐릭 부임 이후에 7경기 6승 1무 말 그대로 승리가 습관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뜁니다. 선수들이 어떤 소위 말하는 에고가 강한 선수, 자아가 강한 선수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정리가 된 것 같고요. 플레이할 때도 승리를 바라지 않는 선수가 없는 것처럼 11명이 엄청나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당연히 축구의 전술적인 부분, 전략적인 부분, 선발 라인업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부분, 포메이션 다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무서운 부분은 어떤 기세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소신 발언하자면 이런 분위기 50% 이상을 차지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맨유의 위닝 멘탈리티 아주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한번 꺾지 않는 이상 맨유를 막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경기 내적으로 한번 보자면 일단 맨유의 빌드업 형태입니다. 맨유는 우풀백 달로를 전진시키면서 안으로 집어넣거나 아니면 사이드 쪽으로 빼거나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고요. 근데 여기서 아쉬웠던 건 사실 달로가 앞쪽으로 전진했을 때 크로스라든지 앞쪽에서의 짧은 패스 이런 것들의 정확도나 퀄리티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사실 달로를 올린 만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효과를 좀 봐야 되는데 정확도를 좀 올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루크쇼를 왼발 스토퍼로 사용하면서 맥과이어가 가운데 스위퍼 역할을 하고 루크쇼와 요로 이렇게 두 명이 정발 백스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바로 루크쇼의 부상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드는 시점이 어떤 루크쇼의 스캔 결과, 그러니까 정확한 부상 경위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전에 찍는 영상이라서 어느 정도의 부상인지 사실 체크가 100%는 안 돼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지금 맨유에서 루크쇼가 빠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맨유의 전력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루크쇼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축구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브루노 페르난데스, 카세미로 이런 선수들과 더불어서 루크쇼가 맨유의 축구력 중에 정말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빌드업 할 때라든지 전개할 때 없어진다는 거, 이게 또 되게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루크쇼 최근에 보면 수비 시에 대인 수비 능력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맨체스터 더비부터 쭉 생각을 해보면 루크쇼의
1대1 수비가 그래도 제 역할을 잘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루크쇼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왼발 수비 자원도 부족해진다는 부분도 언급 안 할 수 없겠죠. 이제는 리산드로와 루크쇼가 없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해븐 정도만 남습니다. 말라시아라는 선수가 있긴 하지만 말라시아는 지금 맨유의 스쿼드 상에서는 가뜩이나 대회가 적은 상태에서는 제외라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루크쇼의 부상이 여러 가지로 맨유에게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가져온다. 루크쇼의 부상이 심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늘 경기에서 세슈코 같은 선수가 주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마이누의 중요성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생각보다 주목도가 좀 적은 것 같다고 저는 느꼈는데 어떤 공중볼이 떨어지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공이 마이누한테 좀 세게 갔을 때의 상황, 이런 거에서 마이누가 컨트롤을 상당히 잘 해놔서 맨유가 소유권을 유지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본기가 되게 마이누가 좋습니다. 특히 저는 마이누의 첫 터치가 정말 환상적이라고 많이 느끼는데요. 공이 본인 쪽으로 빵 세게 갔어요. 그런 것들을 촥 잡아놓고 다음 플레이를 연결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유지되면서 맨유가 그것 때문에 수비할 일이 줄어들고, 이런 것들은 필드 플레이어 나머지 9명의 체력을 정말 많이 아껴줄 수 있습니다. 축구에서 보면 한 명의 터치, 한 명의 판단 하나로 나머지 동료들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편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마이누는 엄청나게 팀원들을 편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제 공중볼 떨어지는 것도 이걸 바운드 시키고 잡느냐 바로 잡아서 컨트롤 해놓느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근데 마이누는 웬만해서는 바운드 안 시키고 컨트롤 해놓고 패스,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마이누의 존재가 팀의 전체적으로 공이 연결되는 흐름을 만들어줬습니다. 또 그런 어려운 공 말고도 일반적으로 빌드업할 때 브루노와 카세미루 이 두 명과도 연계가 잘 됐고요. 센터백과 2선을 잘 연결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누의 존재 정말 큰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오늘 경기 요로를 또 한번 말씀드려보면, 요로는 저는 꽤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빌드업 시에 과감한 시도는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공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정확도로 따졌을 때는 글쎄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전진하는 시도나 어려운 빌드업을 시도하는 것 자체는 좋다. 하지만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높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점 장면에 마킹을 잘 하지 못했던 거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크루아의 어떤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는 것과 더불어서 좀 힘에서 밀린 느낌이 좀 있었고요. 너무나도 프리한 헤더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나는 선수가 더리우트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요로 대신에 해븐을 한번 투입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던 오늘 경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맨유가 이겨서 요로의 이런 실책 부분이 엄청나게 크게 부각되는 건 아니지만 언제라도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봤을 때 캐릭 감독이 뭐 한 경기 못했다고 이 선수를 빼고 이런 느낌은 잘 안 들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 믿어주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요로가 뭐 에버튼전도 승리로 끝나고 무실점으로 끝나긴 했지만 초반에 좀 헤매는 부분이 있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불안 요소는 지니고 있다는 거, 그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롱볼 투입했을 때, 그러니까 펠리스가 롱볼을 투입했을 때 라르센 상대하는 걸 되게 어려워했다, 뭐 이런 부분도 언급할 수 있어서 요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슈코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세슈코의 선발 투입이 어떤 거를 가져다 줬냐. 일단 저는 세슈코라는 키 큰 선수가 있기 때문에 맨유의 박스 안 공격 루트가 하나 더 확보되었다. 이것만으로도 미드필더들이나 윙어들, 풀백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어차피 박스 안에 크로스 올려도 앞에 선수들이 잘 못 받으니까 크로스 하려면 더 완벽해야겠네, 이런 마인드로 크로스를 하지만 세슈코가 있을 때는 그래도 세슈코 제공권 되니까 세슈코 머리 보고 올리면 되겠네, 이런 느낌으로 플레이에서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꼭 박스 안까지 짧게 썰어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공중볼 싸움이나 연계에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도 브루노가 안쪽으로 넣어줬는데 일단은 머리로
맞추는 모습이 있습니다. 타점이 남달라요. 그리고 운동 능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점프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좀 불리한 공도 일단 머리로 맞추면서 이제 상대한테 헤더 따여서 역습을 당할 일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일단 머리에라도 맞추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또 공격이 쉽게 마무리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가 되고 내려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세슈코가 또 나름의 역할을 잘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는 사실 쿠냐의 영리한 파울 얻어내기로 많이 무게중심이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었죠. 일단 라크루아가 쿠냐를 잡아당기기 시작한 시작은 박스 바깥부터 진행되었지만 결국 넘어지는 그 타이밍은 안쪽에서 넘어졌단 말이죠. 이거는 쿠냐가 되게 영리하게 플레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거 봤을 때 수비수들이 파울 불릴 거 알면서도 왜 저걸 안 놓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1대1 찬스일 때 굳이 걸어서 넘어뜨리는 거 보면 이거 퇴장의 PK인데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일단 수비수의 그런 게 약간 본능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박스 안에서까지 손을 놓지 않으면서 오늘 득점의 주인공이었던 라크루아가 PK를 내준과 동시에 퇴장을 당했습니다. 사실 펠리스가 바로 직전 울버햄튼전에 개상이라는 선수가 거의 90분 다 돼서 득점을 했거든요. 거의 90분 언저리, 그러니까 경기 막판에 득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대 0으로 버티다가 개상을 투입하면서 또 개상의 좋은 컨디션을 노려보는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게임 운영 측면에서도 많이 달라졌겠죠. 팰리스가 0대1 상황에서는 좀 버티면서 맨유가 나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역습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왜 PK인데 퇴장 유도까지 됐느냐, 이걸 살펴보면 맨유가 이런 상황은 유로파리그 4강전인가? 그때 이제 아틀레틱 클루브랑 경기할 때 똑같이 경험을 해봤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아마 박스 앞에서 슈팅하려고 하는데 다니 비비안이었던 것 같아요. 비비안이 맨유 선수를 잡아당기면서 명백한 득점기의 저지 때문에 PK와 레드카드를 동시에 허용을 했거든요. 지금 상황도 비슷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태클하고 경고와 PK를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공에 대한 도전일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라크루아가 공을 건드릴 수 없는 위치였고 이미 쿠냐의 몸이 한참 빠져나간 상황에서 라크루아가 잡아당긴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골키퍼와 쿠냐만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라크루아가 잡아당겨서 심판이 이거는 공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는 명백한 득점기의 저지로 봐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냐가 파울을 얻어냈고 결국에는 맨유가 이 시점부터 경기가 급격하게 많이 유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팰리스는 1대1 상황이 됐는데도 생각보다 수비적으로 게임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맨유가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슈코의 아주 결정적인 득점. 퀄리티 말도 안 되죠. 일단은 브루노가 그 전 장면부터 계속해서 오프더블 움직임 가져가고 선수들이 빈 공간 뛰고 이러면서 결국엔 떨어져 나온 세컨볼을 브루노가 잡은 다음에 잘 잡아놓고 안으로 올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브루노의 크로스 퀄리티 일단 미쳤습니다. 딱 갖다 대기 좋은 속도와 높이의 크로스고요. 이 정도 먼 거리에서 머리에 정확히 배달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슈코도 저는 상당히 좋았는데 시야 뒤쪽에서 잘라 들어가는 헤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 앞쪽에서 들어가면 수비가 어느 정도 그 움직임을 예측하면서 뛰어 들어갈 수 있는데 수비의 시야 등 뒤쪽에 서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잘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움직임도 엄청나게 환상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26년 10경기 7골이에요. 최근 3경기 연속골이고요. 캐릭 체제에서 결승골을 3번이나 넣습니다. 풀럼전, 에버튼전, 이번 경기. 말 그대로 캐릭의 황태자가 되고 있다. 그리고 세슈코는 선발 출전의 가치를 오늘 경기는 입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결국에는 이 축구는 감을 살려주는 게 중요하다. 지금 득점 흐름이 좋고 이 몸이 올라와 있는 선수한테는 계속해서 게임을 시켜주는 게 좋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세슈코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이 헤더는 정말 멋있게 들어갔다. 맨유 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번 돌려봐도 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캐릭이 정말 최상의 경우의 수죠. 제가 봤을 때 한 번 비긴 거는 아쉽긴 하지만 충분히 어떤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일단 뉴캐슬, 빌라, 본머스, 리즈, 첼시, 브렌트포드, 리버풀 이런 식으로 일정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하지만 뭐 뉴캐슬, 빌라 이 어려운 2연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맨유의 폼이다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운 건 뉴캐슬과 빌라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 맨유 지금 너무 잘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뉴캐슬과 빌라는 챔스와 유로파를 나가기 때문에 이 두 팀보다는 또 널널한 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맨유는 위닝 멘탈리티 바짝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기세 이런 부분에서 막기 되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시즌 15위 하던 팀이 실시간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말 미친 순위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이클 캐릭 맨유 입장에서는 정말 귀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정식 감독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일단 감독 매물이 많이 빠진 것도 크고, 제가 봤을 때는 캐릭은 일단은 걱정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럽 대항전을 병행해보지 않은 감독, 맨유에서는. 하지만 뭐 이렇게 좋은데 정식 감독을 부임시키지 않을 명분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흐름이 좋습니다. 시즌 막판에 챔스를 가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겠지만 지금 흐름은 맨유가 잘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면 맨유 선수들도 이 감독에 대한 믿음이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식 감독을 하기에도 일단은 지금은 명분이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흐름으로 진입하고 있는 맨유. 과연 맨유는 이번 경기 좋은 흐름을 이어서 다음 경기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